안녕하세요, 페탈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수능 D-1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일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뒤에 30일 버전 속성어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한장정리 공부법도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긴 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주차인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총 5주차의 계획인데요.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부터는 매일 수능날의 시간표대로 기상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맞춰서 하시고 각 과목 시험 기간에 맞춰서 그 과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2022년도 6월 모의고사부터 작년 수능까지의 시험지 세트를 푸는 걸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2번, 넷째 주에는 3번을 할 겁니다.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압도적으로 기출 푸는 빈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기출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출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 익숙한 것들을 품으로써 불안감 완화, 수능 당일 많은 문제들이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문제들이 많이 익숙할 거고 지루하고 왜 푸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럴수록 최대한 문제를 처음 보듯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처음 이 문제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면 어떻게 접근을 했을지 과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올해 6월, 9월 분석을 각각 둘째 주, 셋째 주에 해주시면 됩니다. 분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제약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주에 한 번씩 수능 시간표대로 실모를 풀어줄 건데 제가 실모 활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모는 말 그대로 실전 대비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출과 달리 문제를 틀려도 오답 같은 건 간단하게 그냥 왜 틀렸는지만 봐주고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시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고 피드백을 해주는 용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풀이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풀다가 막혔을 때 넘어가는 연습, 모르면 몇 번으로 찍을 건지, 검토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등이 있겠죠. 이때 수능날과 최대한 비슷하게 환경을 세팅하시고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장 ASMR 같은 것도 들어보고 시끄러운 데서도 풀어보고 하면서요. 자, 여기까지는 고정입니다. 이제 이 남은 날들과 다른 날에 남는 시간에는 주 교재 복습, 틀렸던 것들, 약점, 실수 보완, 나올 확률 높은 주제들을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기출을 더해줄 수도 있고 등급대가 높은 분들은 추가적인 실무를 더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한 번씩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빠르게 설명해보자면 주 교재 복습은 각 과목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메인으로 되는 교재들 있죠. 수학으로 따지자면 뉴런 같은 것들, 걔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복습을 해주시고 문제집들 꺼내서 과거에 틀렸던 문제들도 쫙 다시 풀어줍니다. 양이 너무 많다 하시면은 너무 옛날에 풀었던 교재들은 제외를 시켜주고요. 이때 또다시 틀리는 문제가 나와도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교정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또 내가 제일 자주 틀리고 어려워하는 약점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국어로 치면 내가 약점인 비문학 제재 혹은 문학 갈래들이 있겠죠. 내가 만약 등급대가 낮아서 약점이랄 게 너무 많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고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도 정리를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올 확률이 높은 주제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에서 올해 6월, 9월에 나왔던 주제들, 유형들이 있겠죠. 그 주제 안에서 수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6월, 9월 모두 나온 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작년 6월, 9월 수능 사례를 봅시다. 대입해서 푸는 수열 문제, 삼각함수 도형 활용, 등차 수열, 속도와 거리. 이 밖에도 6월 수능 혹은 9월 수능식으로 겹쳐서 출제되는 주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2, 3점 문제에서도 겹치는 게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올해 6월, 9월 모두 겹치는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역시나 대입해서 푸는 수열 문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그래프 넓이 문제, 삼각함수 도형 활용, 속도와 거리. 이 주제들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 번이라도 틀려봤으면 더더욱이요. 관련 문제들도 싹 다 찾아서 풀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9월끼리 겹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다수 수능에 같은 주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6월, 9월에 나온 주제들은 모두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수학으로 예시를 드렸지만 탐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계획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수능주의 월요일, 화요일은 올해 6월, 9월을 가볍게 봐주고 수요일에는 내가 정리해놨던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주고 다음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옛날에 소개드렸던 한장정리 공부법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간단하지만 효율적으로 써먹을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원래 하고 계시던 분들은 쭉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장정리 공부법이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부족한 나의 태도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체화시키고 결국 꼭 필요한 태도들만 적힌 한 장을 수능장에 들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틀린 문제, 오래 걸린 문제, 맞았는데 애매한 문제들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 줄의 명령형으로 포스트잇에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낯선 수열을 만나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자 같이요. 세 번째로 하루 공부가 끝나면 쌓인 포스트잇들을 노트에다가 붙인 후에 쭉 복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 이 포스트잇들은 매일매일 봐주고 일주일마다 과목별로 A4에 정리를 합니다. 이때 체화가 된 항목은 버려줍니다. 정리했던 A4, 즉 한 장 정리본은 각 과목별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보고 틈날 때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장 정리본을 수능 당일날 들고 가서 보는 겁니다. 이 공부법을 적용시키는 게 조금 번거로울지 몰라도 짧은 시간 동안 성적을 많이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이나 예시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릴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기간 동안은 너무 새로운 걸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는 좀 사람이 조급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시험장 가면 그런 것들은 못 써먹고 내가 여태껏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곧 이 시기의 멘탈 관리법을 다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